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여자 7회 오늘도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제 의견을 좀 많이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정말 주제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참신했던 게 저희 아까 촬영 전에 얘기했던 여기는 이제 아드님, 여기는 따님을 키우시다 보니까 그거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분 이야기 듣고 센스가 너무 좋으시다. 맞아. 네, 그 외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할지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먼저 좀 해볼 주제는 고부 갈등. 이 고부 갈등 아줌마들 그거라면 많아요. 누구나 공감을 하시죠. 저는 맞아요. 아직 솔직히 공감을 못하지만 그죠. 엄마 얘기만 듣고 하니까 저희 집 가정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고부 갈등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제사 문제, 뭐 재산 문제, 뭐 시누이 문제 이런 부분으로 많이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북한에는 혹시 고부 갈등이 어떤 게 주로 원인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그거예요. 추석 때 고부 갈등이 심하다. 서로 맏동서가 그쵸. 와서 음식을 하는데 왜 맞아요. 둘째 동생 안 하냐. 깜짝 놀랐어요. 먹을 감대기가 다 있는데 뭔 싸움을 해요. 약간 노력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 아니 이게 뭐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음식을 마련할 감댕이가 없어서 서로 이가 상해요. 왜 맏며느리는 시아버님 산소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둘째 며느리는 알짜 빈손으로 왔냐. 이래가지고 서로 의가 맞지 않아 도투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걸 하는 음식 가지수가 많은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왔냐. 이것 때문에 의가 상한다 해서 오고 안 오고도 있지만은 요즘 저기 대부분 보면은 그냥 돈으로 안 오면 돈을 이렇게 얹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도 시아버님 산소에 제가 그 둘째 며느리지만 산소에 제가 갔어요. 근데 항상 저는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면 맏아들이 있는데 근데 맏아들이 시아버님 산소보다 좀 한 150리 떨어진 데서 살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렇게 둘째? 이게 둘째예요. 돈이라도 보내줘야 되겠는데 아예 북한말로 대가리도 안 내밀어요. 예, 눈에도 안 보인다. 예, 북한에는 그렇게 말해요. 대가리도 안 내민다. 머리도 안 내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항상 고인한테 잘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산소에 가서는 항상 빌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한민국에 무사히 왔나 봐요. 예, 고인한테 잘해서. 예. 실장님은 어떠세요? 고부 갈등 좀 와닿으세요? 저는 결혼 시작해가지고 5년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의 그렇게 긴 추억은 없는데 사실 저는 고부 갈등이란 거를 못 느끼고 살았어요. 와, 5년 동안 예. 시집살이 했는데 예.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 7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 21살 땐가 그때 어떻게 또 이렇게 돼서 그때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7살 때의 아이들이잖아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데 엄마에 대한 그런 정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너무 떨어져 있었잖아 또. 맞아요. 그죠? 한창 클 때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다 성인이 돼서 만났는데 어머님도 어색하고 어머니가 또 경상도 분이에요. 부산 분이야. 아유 어떡해요. 굉장히 무뚝뚝하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말을 그냥 먼저 꺼내서 얘기했지만 그냥 내다버려.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이런 스타일이지. 막 저건저건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좀 성격이 비슷해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근데 그렇게 해서 아들하고 오래 떨어져 있다가 또 이게 성인 돼서 만나서 이 며느리를 봤는데 아들한테 못했던 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착하시다. 근데 아들한테는 경상도 저 사투리인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뭐 누구야가 아니고 야 바깥 와. 야 언내 보라고. 야 아봐. 이런 식이셨거든. 애기를 봐라. 북한 말하고 비슷하네. 네, 그렇게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도 짧고 강하세요.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했어. 저희 신랑이 키가 큰데 어머님도 키가 크세요. 닮았네요. 키도 크시고 등치도 좋으셨어요. 와, 네. 대장 스타일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서 저기 시댁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인사도 가고 이제 명절 때 가고 중간중간 가면은 어머님이 좀 술을 좋아하세요. 아야. 네, 근데 저도 술은 좋아해요. 공통점이. 이게 많이. 그래서 이제 첫날 갔는데 술 좀 할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메뉴 대릴 메뉴리한테. 예. 그래가지고 진짜네. 예 어머니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조금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을 상을 물리면서 이제 어머님이 식당을 30년을 하셔갖고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세요. 좋겠다. 복 받으셨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해갖고 어머니 갖고 오셔갖고 소주를 2병을 갖고 오시더라고. 인당 한 병씩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놓고 먹은 게 아니고 2병을 갖고 오셔서 한 잔씩 먹자고. 근데 먹으면서 이런저런 옛날에 내가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술 한 잔 잡수면 좀 센치해지세요. 네. 이게 소녀 감성이 좀 올라오셔서 아이고야.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나가는데 좀 말은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경상도 말이 좀 투박하죠? 툭툭 투박하잖아. 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아내의 뜻은 굉장히 따뜻한 거야. 열이구나. 속정은 있어요. 예. 맞아요. 경상도가 그래요. 뚝뚝한 사람. 예, 그래서 첫날 그렇게 해서 술로 좀 어머니하고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절 때마다 갈 때마다 신랑한테 시키는 거야. 야, 술 사와. 어머님이. 그러면은 어머님이, 그러니까 제가 또 술 한 잔을 먹게 되면은 어머니랑 좀 우리 죽이 잘 맞는다고 하죠. 저는 이렇게 좀 노래를 해요. 어머님이 노래도 좋아하셔서. 술 먹으면 노래 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기 어머니가 따라 리듬을 받고 있던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제가 강원도 아리랑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잔이 이제 올라왔으니까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대화도 잘 되고 해서 근데 강원도 아리랑 해드렸더니 좋은 노래 많은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엄마들은 그런 노래를 좋아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민요를 좀 할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무조건 이제 가면은 저하고 이제 술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근데 공부할 이제 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맞아요. 시어머니 며느리는 아니에요. 시아버지 며느리예요. 옛날부터 북한에는 시아버님이 며느리 어머님이랑은 갈등이 아니야, 있어요? 아니까 시아버지들이 며느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장인 사이예요. 장모 사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저희 시어머니 딱 처음에 봤는데 저도 엄청 못되게 생겼잖아요. 시어머니 딱 봤는데 그치. 시어머님이 모델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델이에요. 옛날에 조선 저고리 모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저 그때 딱 갔는데 기품. 안이 들이다 보이는 시수룩이라는 걸 입고 예, 그때 당시 북한에서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90년도 후반이죠. 근데 여 방울 진주 단추를 단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집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단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척 봐오셨는데 썩 마음이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딱 어머니들이 봤을 때 북한 기준이 있잖아요. 맞아요. 묻어나고 보름달처럼 둥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뾰져가고 딱 이러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어머니 앞에서 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냥 들어오나 앉아라. 뭘 먹겠니? 막 이 정도로 그래 저는 사실 길을 못 패고 인사하러 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요? 예, 참 이상하게도 기자님이? 예, 근데 참 이상한 게 시집에서 저를 둘 다 반대했어요. 시아버지, 시엄마가. 왜냐면 저희 남편이 잘났으니까. 기자님은 어때서? 근데 모르겠어요. 제 떡이 커 보인다고. 그치, 내 자식이니까. 우리 집은 또 우리 야아빠를 안 된다고 하고 그 상태인데 시아버님이 자기가 우리 애아빠한테 총각 때 제정해준 며느리감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걔가 있었는데 철도에서 지령원을 했어요. 철도에서 장교복을 입고 되게 멋있는 애예요. 이름이 경옥이라고 잊혀도 안 지는데 키도 한 65 정도로 저보다 크죠. 근데 우리 애아빠 사랑하는 여자는 저였어요. 근데 우리 시아버님이 우리 남편한테다 야! 니 그 지나는 애는 어찌나 작은지 길에서 한참 눈을 삐비고 봐야 보이겠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어디를 봐서 삐비고 봐야 보이게요? 북한에서 펴준 키인데
근데 그걸 말하지 말아야겠는데 우리 남편의 친구가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어떡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어머니는 카리스마에 눌렸고 시아버지는 그냥 미웠어요. 근데 이게 일이 되자고 그런지 그 시아버님이 저희 대 알아보셨는데 아버지가 간부인 거예요. 야 잡아야겠다. 이래갖고 그 다음날에 우리 남편아 그러더래요. 야 내가 가를 잘 해봤는데 키 아이 작더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졸지의 배경이 내 키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부라는 게 그냥 배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입문을 했어요. 입문을 했는데 시아버님하고 저 언젠가 말했잖아요. 시아버님이 잘생기시고 돈이 많다나니까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생각하기에 북한 남자들은 바람을 안 쓸 것 같은데 잘 써요. 잘 써요. 돈 있는 사람 바람 다 써요. 근데 그게 나는 부끄러웠어요. 왜? 저희 아버지는 40년을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군인으로서의. 예, 그리고 사람들이 딱 오면 저 장동 딱 이랬는데 아니 우리 시집에 오니까 아니 할아버지를 새파란 사람이 아파트 밑에서 혀이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 이름이 영철이라면 영철혀 이러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형하고 동지라는 게 하늘과 땅 차이 돼서 야, 이 집은 우리하고 레벨이 다르구나.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고부 갈등의 시작 제가 아까 뭐 제사, 재산, 시누이 그게 아니라 그 만나는 가정과 만나는 가정의 성향이 틀리거나 이게 반대를 하면 거기서부터 고부 갈등이 시작이네요. 예, 그래서 맞아요. 좀 흔쾌히 받아들이셨나요?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 어머님 자체가 좀 되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저희 어머니는 쿨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술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배경이라든가 그런 거 저런 거는 없고 어머니는 왜 그러셨냐면 워낙에 내 아들을 못 키워냈다는 못 키워냈고 그게 항상 자책감이.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에 되게 걸리셨거든. 그래갖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약간 쉽게 얘기하면 기억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어떤 날은 저보고도 아줌마 나 배고파 막 진짜 그 TV에서만 보던 그 모습을 전 저희 어머니한테 봤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아줌마 나 밥 안 주냐고 나 배고파 막 그러셨거든.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약간 살짝 정신이 좀 있을 때는 저희 남편 이름이 이성수인데 성수 좀 데리고 와 성수 좀. 그러니까는 제일 아픈 손가락이래요 저희 애 아빠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갖고 그래서 좀 많이 좀 그러셨대요. 근데 저희 남편이 사실 좀 미웠어요. 자기 엄마를 우였든 이렇게 이유가 어떻게 됐든 엄마가 어려서 그렇게 된 건 남편한테도 아픔이겠지만은 다시 이렇게 해서 자기도 가정을 꾸리고 살고 엄마에 대한 그 옛날에 그런 기억은 쉽게 잊혀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자기도 가정을 꾸렸으니까 엄마한테 좀 살가우면 좋은데 안 그러셨나 보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자 그래도 당신 혼자 갔다 와 나 싫어 안 가. 되게 좀 그랬거든. 그래서 속상하셨겠네요. 엄청 속상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 보냈을 때 오히려 저는 고부 갈등이 그게 아니고 남편하고가 그러네요. 오히려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고 막 용돈도 어머니 용돈 좀 드리자고 쓰러지기 전에 용돈 좀 드리자 그러면은 뭐 다음 달에 뭐 들어가고 뭐 들어 우리 당신 조금 아끼면 되니까 어머니 용돈 드리자 그러면 내 아빠가 한 30만 원을 주면은 제가 거기서 제 거 꼼쳐서 어머니한테 더 드리고 더해서 그 정도로 어머니가 저한테는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막 말은 다정한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좀 툭툭 이러시는데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같이 시장을 나가도 뭐 바지 같은 거 옷하면 이리 와봐. 그리고 이거 대보고 야 이거 이쁘다 이거 이런 식이셨어요. 이게 저희하고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저희 시어머님은 현모양처예요. 근데다가 우리 애 아빠를 너무 왕자처럼 길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바지도 그냥 칼날처럼 다 해주고. 근데 저는 연애를 4년을 했는데다가 저희가 원래 약간 좀 특유성이 있잖아요. 알아서 해! 막 이러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조금 드문 스타일이었지만 제가 자라온 환경이 이렇게 당당한 환경이다 하니까 시집에 와서 그걸 주의하느라 하는데도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북한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가야 물을
강에 가서 또 와야 먹을 물인데 아니 물뚱기에 물이 없는데 어머님이 채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아들이 그냥 자요. 그래서 깨웠어요. 여보 뭐해? 응, 뭐. 야, 뭐 이렇게 막 깨웠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쳤어요. 야, 빨리 일어나시. 어머니 지금 강에 나간다고. 우리 시어머니 복도까지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오더니 큰일이 난 것처럼. 야, 자게 들어가고. 피곤해서 자는데 왜? 아, 내가 기를 수 있으면 좋죠. 제가 왜 남편을 깨우겠는데 저는 그렇죠.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들은 이렇게 기와서 국을 끓여 먹겠습니까? 아까 북한 말투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했죠. 아까 저는 사실은 어머님을 생각해서 그랬을까. 어머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아까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 말을 딱 듣더니 저를 한참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버릇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얘가 그 시어머니를 생각을 맞아요. 아들을 이렇게 길러서 국 끓여 먹겠냐 왜 엄마가 나가나 이렇게 돼서 제 성격 우리 남편 못 견뎌요. 안 깨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빨래방치를 쥐고 들어왔어요. 엉치를 때렸어요. 그래도 남편이 근무 서고 왔잖아요. 푸시시 일어나 어머니 강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효자예요. 우리 아빠가 효자예요. 눈을 채 못 뜨고 나가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야 지금 아파트에서 내다보면서 야 어다 또 넘어와야지. 어머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그냥 말투가 이래 그러지. 저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애 아빠를 약을 먹을 때도 약에다 물만 떠주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요. 숟가락으로 그 약을 손으로 풀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왜냐면 정말요? 예 저는 아니 그냥 못 잡수세요? 아니 그냥 먹는데 왜냐면 완전 뭐라 그래야 되지? 북한의 약들에 이게 불순물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통병 같은 것도 이렇게 약에 풀어줘야 돼요. 무슨 알맹이라. 근데 왜냐면 우리 아빠가 예전에 세게 앓으셨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알약을 그냥 먹기보다는 물에다 풀어 먹으면 흡수가 빠르대요. 맞아요. 그래 저는 그 말은 남편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남편이 약을 안 먹는데 남자들은 50을 먹어도 애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진짜 공감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시집살이 할 때도 남편이 막 요리 나오면 약을 안 먹어요. 그래서 야, 수갑씨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약이라는 것도 이렇게 눕혀 먹이면 안 되고. 안 드시는 거는 나만이나 그러네요. 이렇게 앉아 먹으면 안 돼요. 머리를 약간 이렇게 60도로 뒤쳐서 약을 먹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빨리.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처음엔 저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요. 왜냐면 서로 세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그거예요. 약간 서로 기가 센 데다가 맞아요. 서로 다른 공통 그게 맞아요. 있어요. 시어머니는 도고하고 저는 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현모양처하고 북한으로 말하면 새쓰개가 만난 거야. 새쓰개라는 게 2살이 센 여자.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어머니하고 밥 먹는 것도 반찬에 그게 바닥이 신경전. 날까봐 요걸 먹고 싶은데 다른 반찬 그릇에 젓가락을 대고 저도 그래서 시집 독이란 게 안 그래요. 정말 이래요? 예, 근데? 그래요. 근데 제가 남편을 이렇게 막 대하고 우리 애 아빠가 말을 안 하는데 들어오게 되면 제가 농담을 잘해요. 이렇게 막 남편을 가만 앉아 있는데 발로 엉치를 쿡 차면서 빨리 일어나 TV 빨리 하면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걸 욕해야 되겠는데 너무 행복해하세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았다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가끔 하는 행동 보면 대리만족하시는 거구나. 야 너무 그렇게 버릇없이 놀지 마라.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렇지 하고서 또 남편을 툭 치고 해서 근데 저희 남편은 저희 아들을 닮아 과묵해요. 툭 쳐도 그냥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에 대해서 야 네가 내 금쪽 같은 아들을 너무 잘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마음을 열기 시작해서 저는 그 어머니하고 잘 맞아. 솔직히 말하면 시집살이를 5년 거의 했는데 정말 싸우지 않았어요. 5년인가 6년인가. 왜냐면 우리 작은 애까지 어머니 손에서 났어요. 그래서 한 5, 6년을 같이 사신 거네? 예, 같이 살아. 저 시집살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 아빠가 술을 잡수면 친구들한테 우리 선아 시집살이 6년인가 하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요. 나 그 집 둘째 딸은 그렇게 너무 왜냐면 할 말 지금도 다 하잖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왜 막 이러는데 시집살이 했다 쫓겨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 이게 말이 어쨌든 고부 갈등 뭐 여러 원인이 있지만 아까 여기서 나왔듯이 말이 이렇게 서로 오해가 되는 말을 함으로써 그게 불씨가 돼서 솔직히 고부 갈등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나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섭섭했던 말 섭섭했던 말 있지요. 아무리 고부 갈등이 없다고 해도 아예 뭐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뭐 처음에는
우리 아기 낳기 전에 이제 어머님 집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오빠 했어요. 저는 남편이랑 4살 차이 4살 차이가 나는데 오빠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이니까는 되게 아무리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도 이 아우라 자체가 네. 평범하신 분이 아니야. 좀 세게 생기셨어요. 약간 이렇게 키도 크신데다가 등치도 좋으시고 말도 툭툭 하시니까는 주눅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 이제 그러니까 시댁을 가면은 이제 시집살이 했으니까 그냥 뭐 같은 집이었겠구나. 맞아. 근데 시댁을 가면은 괜히 내가 있던 집이 아니니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앉아 있는 게 죄 같고. 근데 우리 신랑은 안방 저기 들어가고 침대에 이렇게 벌러덩 누워가지고 맞아요. 리모컨만 이러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갖고 공감해. 오빠 맨날 붙어 다니. 맞아요. 맨날 말도 조용히 해. 맞아. 그러니까 난 잘 모르고 어머니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엄마한테 물어보기 미안하고. 그래서 좀 나와봐. 내가 막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참을 몇 번을 그랬는데 어머니가 자기 돌아. 눈께 도대체 뭘 자꾸 그렇게 끌어내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섭섭해. 지금은 괜찮은데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 어머니 자체 말투가 그러셔. 퉁퉁한데 근데 되게 섭섭한 거야. 그러면서 네 여기 와서 앉으래요. 그래서 예 어머니 했더니 둘이 결혼했으면 왜 오빠냐고. 왜 오빠라고 하냐고. 호칭 제대로 쓰라고요? 그러면서 호칭 제대로 쓰라고. 근데 그게 그냥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않니? 이렇게 그냥 아니면 딱 이렇게 하시더니 엄하게. 성수가 네 오빠냐고. 근데 그건 맞는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딱 일침을 놓으시는데 예 어머니 하는데 나도 모르고 그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 서러운 거야. 근데 우리 신랑이 좀 나와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TV 그런 것도 안 해주고요? 없어 그런 게. 그 남편분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데 몇 분이 있었어요? 위에 형이 있고 누나 있고 밑에도 여동생. 그러니까는 이남 이녀. 이남이요? 기자님은요? 남편분의 그 형제 관계가 시누이도 있고 시형도 있고 시동생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럼 여기도 한 뭐 4명 5명 정도? 4명. 4명? 아니 이게 그것도 있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엄마한테 저희 엄마도 이제 그 시댁 생활을 산 건 아닌데 이제 명절 때나 그럴 때 가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7남매 중에 막내세요. 근데 이제 친척들 가면은 솔직히 7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까 그 우리 아빠의 조카, 큰 조카가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고 막내이시니까. 네, 막내이시니까 조카가. 거의 막 저희 제일 첫째 큰 아빠가 거의 진짜 막 할아버지 뻘, 약간 좀 그 뻘인데 시집을 갔어. 이미 형제들은 많이 있잖아요. 조카들까지 막 있고 그러는데 엄마를 띵 남겨놓고 아빠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한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뭐 우리 할머니는 뭐 엄마 뭐 잘 챙겨주지도 않고 그냥 할 일 하시고 막 이러시느라 그리고 막 여러 명 오면 어떻게 엄마한테만 신경을 쓰겠어요. 그리고 막 그게 속상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늦게까지 안 해요. 제사날 당일에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전날에 시골을 가면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속상해서 고부 갈등도 뭐 물론 막내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빠를 유독 예뻐했어요. 너무 다른 형제들 다 질투날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엄마랑 있을 때도 막 아빠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다 이쪽을 편들어 주니까 이게 많이 속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역할이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자 언니처럼 그냥 시집이라는데 남편 하나 얼굴 보고 갔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되게 말투가 이렇게 툴툴 하는 말투인데 제가 집에서 살 때 뭐 음식을 해봤겠어요. 직장 생활하고 나가 방송하고 이랬으니까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시어머니는 되게 감에 목에다 저를 안 치려고 안 해요. 자기가 다 해주고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그럼 제가 또 같이 걷어주고 막 이러는데 걷어놓은 것도 어머님은 제가 하는 게 마음이 없으셨나 봐요. 왜냐면 집이 워낙 큰 집이다 나니까 거둘 게 많은데 제가 살던 살림자리가 안 돼서 제가 그릇을 자꾸 변경시켜 놨어요. 장사구지를 올려놔야 될 때다가 사발을 올려놓고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은 그걸 보게 되면 차림 말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다 걷었는데 식장문을 다시 열고 그릇을 변경시키는 말을 안 하시고 그걸 뒤에서 딱 보는데 더 힘들겠다. 그냥 무서운 마음이. 그 새까만 손이 저를 억제는 느낌이어서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름이 이렇게 차서 그것도 서름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오는데 남편이 좀 자상해가지고 내 말을 미주알 꼬주알 들어줘야겠는데 저희도 웃방에서
저희 남편하고 저희가 살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잖아. 이불 네. 밑에서 남편 귀에 차키처럼 딱 붙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아 내가 그랬을지 저랬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우리 애 아빠라는 게 그럼 다음부터 엄마 하는 거 잘 보면 되잖아. 아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신랑이. 그러니까 누가 몰라서 물어요. 그다음에는 뒤를 잔등을 대고 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불을 입안다 엮고 울죠. 소리가 날까봐.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소한 것도 너무 눈물이 나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차라리 말로 칵 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이렇게 놔라. 그 행동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워요. 정말. 차라리 말로 맞아요. 1번 찬장에는 뭐 놓고. 공기 끓여놓고 2번 찬장에는 국 놔라. 앞으로 이렇게 해줘.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난데 네. 그냥 말없이 갔을 때는 여기서 막 타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럼 그런 신경이 걸 많이 쓰이죠. 내색을 전혀 안 하세요? 어머니께서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엄마 정말요?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거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집이 워낙 잘 사는 집인데다가 식장도 이렇게 대식장이어서 그릇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해야 저희는 아버지가 장교 집안하지만 되게 검소한 집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집은 되게 장사꾼 집이어서 이렇게 원래 집안에 시집이 딱 들어가니까 가재미 비린내부터 딱 나는데 북한에서는 집안의 냄새를 보고 그 집에 부유한가 부유하지 않은가. 저희 집은 그렇게 가자미를 하루 세끼 먹을 정도로 부유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장령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집은 딱 갔는데 아버지가 운전기사고 우리 애 아빠가 국경 초소장이고 어머니가 이런 또 모델 같은 것도 하시고. 돈을 가지고 리자 돈을 꺼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놀이 하셨구나. 저희 고향에서 5번째 손가락에 갈 정도로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중국집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와. 화려하고 그러다 나니까 이게 집안의 기강이 저를 딱 눌렀어요. 진짜 어째 기 죽겠다. 기가 죽는데 맞아. 근데 어머님이 그러다 나니까 집에서도 지금도 안 해. 집에서 노는 어머니가 치마들 이렇게 확 퍼진 치마를 사모님 드레스 같은 그리고 거요. 저희 집에서 씻을 때 북한 여자들은 카바를 안 신어요. 저희 카바 신으면 집에서 답답하잖아요. 카바가 뭐예요? 하얀 덮버선을.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다 기생처럼. 네. 그리고 머리도 그냥 머리를 엄마들은 그냥 파마를 하는데 파마를 해서 콕 커트를 쳐요. 체육인 머리처럼 딱 뒤를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뽕도 확 띄우셔서 앞을 딱 이렇게 진옥이 사모님 머리. 최성국이 그림판에서 진옥이 머리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 머리 손 많이 가는데 저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너무 지적이고 그래서 그것도 누가 했던 그게 사람이 켰을 것 같아. 진짜 언니 맞아요. 시어머니처럼 텁하고 그냥 내다버려 이러는 시어머니가 나아요. 사실은 시집에 입문할 때는 이게 보통 근데 시어머니가 말을 안 하더라도 안 해요. 보통 보면은 이제 뒤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뭐 이거 어쩌고 되게 뭐 섭섭하더라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그걸 더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면전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거기서는 거기서 뒤에서는 어머니 뭐 좋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나중에 뭐 근데 그땐 그랬어 뭐 저랬어 이러면은 그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더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내가 그래도 미워하지 않았던 게 나가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뒷말을 안 하시는구나. 말색칸에 끼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솔직히 말하게 되면 자꾸 저희 집에 대해 알고 싶어. 저렇게 잘 사는 집에 진짜 깜찍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간부 딸이란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또 원래 다닐 때 보게 되면 하늘을 올리고 다니는 성격이거든요. 네네. 다 이러고 다니니까 궁금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조금 아파트 어머니들하고 섞여가지고 말세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항상 보면 어머님은 딱 다니는 집에 다니세요. 그럼 그 집 어머니가 저희 집에 내려와서 저한테 너 시엄마 좀 맹꽁이지. 농담 삼아. 그럼 내가 그래도 너 시엄마는 내가 100번은 물어봐도 그 며느리 잘못하는 게 없냐 하니까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이 돼. 그러니까 그 모두 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행동을 해서 고가웠던 마음이 풀어졌어요. 어머님은 내 뒷소리를 안 치는구나. 그러니까요. 제 뒷소리 치자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말도 신었다가도 어느 구복에 딱 넣어서 아침에는 양말을 찾는 게 애 아빠 출근하는 거 다리 잡고 내 양말 이러고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면 침대 밑에 디르르 굴러. 근데 그게 깨끗한 집, 잘 사는 집의 시집에서는 그게 흉이 돼요.
그쵸. 양말도 딱 빨았으면 딱 한 자리 놔야 지켜야 되겠는데 맞아요. 양말 벗고는 침대 밑으로 탁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그것도 하나도 흉이 안 돼요. 우리 시엄마는. 그 한국 드라마의 부잣집에 나오는 그 네. 갖춰진 집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맞아요. 북한 지금 그려졌어 나는. 그죠. 벌써. 지금 막 약간 평창고에 이거 막.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머님이 며느리 뒷소리를 안 친다는 그게 저한테는 힘이 되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남았어요. 여기 기자님은 그 어머니, 시어머니랑 뭐 시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실장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 명절이나 이때 찾아가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행복했나요? 저는 오히려 저기 애 아빠한테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명절 때 외에도 전 아빠 우리 저기 어머니한테 이번 주말에 한번 갔다 오자. 가서 아버님하고 같이. 명절 이런데 아닌데도요? 아닌데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또 좋은 며느리. 저희 시아버님이 저기 어머니가 7살 때 아이 아빠 7살 때에 이렇게 이혼하시고 네네. 다시 만나셨거든요. 근데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6살 차이세요. 6살이 연하야 아버님이. 네. 능력가 그러니까요. 세상에 참 저런 분이 계실 걸 정도로 마음이나 이 말하는 게 되게 좋으세요. 아버님이요? 그러니까 예. 새로 만나신 시아버님.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가져서 그때 6개월인가 7개월 그 정도 됐을 때에 저희가 이제 그 남산 한옥마을인가 네네, 예, 맞아요. 거기를 한번 충무로에. 갈 저희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철로 가자 이래저래 차 갖고 가면은 네. 복잡하고 차 대놓기도 뭐 하니까 전철을 탔는데 아버님이 이게 자리가 이제 났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가방 그 자리에 내려놓고 아가 이리 와. 그게 시아버님. 근데 앉아 있는데 이게 바늘방석이지. 아버님 다 서 계시는데. 엄마 아니 어머님 아버님 다 서 계시는데 이렇게 바늘방석이지. 아니에요 아버님 그래도 아유 앉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2인분이 앉아야지. 2인분. 여기 배하고 실장님하고. 예. 2인분이 앉아야지. 근데 아버님이 참 살가우시다. 예, 아버님이 좀 많이 뭐라 그럴까 좀 근데 좀 약간 여성스러우세요. 근데 어머님은 또 그게 불만이셨어. 그러니까 약간의 할정 이렇게 약간 그러면은 우리가 가면은 그래요. 사근사근하게 말하고. 우리가 가면은 이게 상체로 놓은 거 보고 아유 그래 며느리 왔다고 객이 올라왔네. 여자들이 짜증나는 스타일이잖아. 맞아. 그리고 나는 미안해 죽겠는 거야. 얼굴 화끈거리죠. 화끈거리고 고기가 목에 그러면 안 들어가지. 아버님 이렇게 안 해주세요 어머님이 저기 식당을 하시니까 네. 항상 음식은 항상 반찬하고 많아요. 그랬더니 아유 저 니들이나 와야지 객이 좀 올라온다고 생선 대가리 올라온다고. 남자들은 거꾸로 해서 미움받더라. 맞아 식당 앞에서 그죠. 그러면 이제 괜히 나도 이제 민망해서 맞아요. 자꾸 이제 갔다가 아버님 앞으로 이제 갖다 놓으면 아니야 너희들 많이 먹어. 서로 접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되게 따분하겠다. 드라마 보는 것 같아. 그럼 또 어머님이 한 소리 하시지. 왜 그러냐고. 애들 있는데서 뭐 하는 거야. 추천 막히게. 맞아. 이게 시아버님 역할이 중요하구나.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살짝 눈치는 좀 없으세요. 그렇게 좀 안 해도 될 말을 그러니까 턱턱 하시고 어머니는 좀 과묵하시면서 그냥 툭툭 나오시고 대장부 스타일이시니까요. 맞아. 여자들이 제일 저는 어머님을 어떨 때 이해했냐면 제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니까 몸매가 변하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청자분들이 안 믿을 수 있지만 저도 진짜 20대 초반에 정말 그 해산 바닥에 나가게 되면 옷도 평범하게 안 입었어요. 되게 애화상정 코트도 네네. 입고 해서 정말 남자들이 한 번 돌았다 봤어요. 근데 왜 돌았다 봤냐면 이뻐서 돌았다 본 게 아니고 그럼요? 깜찍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 그래. 깜찍한 예. 그래서 저도 솔직히 밀리지 않은 얼굴이었거든. 나는 진짜 지금도 안 밀리세요. 근데 시집에 갔는데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무너졌어. 예, 근데 어머님이 딱 사는 걸 딱 봤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이쁘시고 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 덕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저렇게 도고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게 왜냐면 어머님이 저하고 그러니까 저는 또 제가 임신을 하고 배가 나오고 친구들 만나기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갑자기 배가 이따만큼 나오니까 동창들 만나기도 부끄럽고 맨날 이만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임신을 첫 아기를 임신해서 너무 울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아기 나를 또 젊을 때 또 거기다 24살에 임신을 했으니까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이렇게 철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망했어요. 남편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된 거 같고 이랬는데 언젠가 어머님하고 둘이서 자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하고 둘이 누워서 말하는데 어머님이 자기가 아가씨 때부터 지금 역사를
쭉 말해주시는 거예요. 딱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여기서 다 말하려면. 우리 어머님은 결국 행복하게 사신 게 아니었어요. 젊어서부터 남편 때문에 매도 귀차게 맞고 남편이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돈은 벌어 들여오는데 그 자식들 때문에 아니죠. 자식들 때문에 다른데 못 가고 자기가 맞아도 남들한테 소문이 퍼질까봐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근데 그걸 터놓을 만한 자식이 없었대. 왜? 딸은 키워놓으니까 군대를 갔어요. 그러다 나는 군대를 갔다가 제대되자마자 또 군관한테 시집갔으니까 멀리 갔어요. 아들들은 책책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걸 말할 게 제가 지금 같이 있어 보니까 어머니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도 철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 그래 어머님이 그날 저녁에 자기가 20대부터 22살부터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생활을 쫙 말해주는데 저 그날 저녁 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멋진 엄마도 이렇게 사셨는데 내가 뭐야? 아니 이 쬐꼬맣게 볼품 없는 게 뭐야? 그 다음부터 나는 내 자신을 낮게 봤어요. 시어머니 덕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머니가 나한테 뭐 못되게 놀진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어머니를 무작정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 아빠를 저녁에 온 걸 내가 남편한테 그런 소리 했어요. 어머니 잘해주라고. 근데 우리 남편은 엄마하고 아버지 역사에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남편이 모든 돈을 엄마한테 준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애 아빠는 이기내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돈을 관리를 해줬는데 저한테는 비밀을 붙였어요, 남편이. 왜냐면 또 빤하잖아요. 요 욕심 많은 게 돈 빨빨 찾으시오 막 이럴까봐 엄마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 아빠는 어머니하고 우리 아내가 그냥 한 가족처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그걸 이해하면서부터 무작정 어머니가 별나게 아빠하고 막 말다툼하잖아요. 시아버지하고. 그래도 무조건 시아버지가 미분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젊어서 너무 고생시켰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그게 눈치가 보였나 봐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 어머니하고 진심이 통해서 근데 진심이 통하면 말이 반말이 나가요. 어머니가 나보고 야 내가 딱 우리 집 갔다가 친정집 갔다 딱 들어오게 되면 엄마 밥 먹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시집에 우리 시어머니 친구들이 왔다가 딸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며느리인지 예, 제가 시장에 나갔다가 이렇게 저울대를 쥐고 왔는데 저울대 갖고 어머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머니 하고 저울대를 이렇게 꾹꾹 찔렀어요. 빨리 나가 녹말국수 먹자 막 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왔는데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보통 그랬더니 아니니까. 우리 시어머니 쓱 웃더라고요. 근데 딸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좋으셨을 거예요. 예, 어머님이 그래서 저희를 세간을 안 놓겠다고 막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 일들이 많았어요. 그쵸. 이게 사실 말하려면 너무 크고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엔 그거예요. 이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과거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가까워졌어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자 고부 갈등이 물론 저는 그렇게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 주위에 친구나 저희 바로 위에 언니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근데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고부 갈등이 크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왜 시자만 들어가도 막 그런다고 하잖아. 시누이. 맞아. 시자만 들어가고 시누이부터 뭐 시아주버니 어렵고 어렵죠.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먼저 마음에 그거를 담아놓고 있더라고. 부담감과 편견이요. 부담감과 편견 그러고 어려워.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안 이뻐할 거야. 시집이니까. 이런 거. 시집이니까. 그런 걸 내가 먼저 깔고 들어간 게 참 죄송하더라고. 그러면서 눈치도 자꾸 보게 되고. 근데 그 눈치를 안 보게 해주셨지. 네. 근데 이게 한 해에 다 말하기에는 우리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예, 시작을 했는데 끝이 나네요. 고부갈등 그쵸. 뭐 얘기도 많고 이게 뭐 같이 지내온 세월 그리고 또 몇 년을 같이 살았으면 솔직히 더 하실 말씀도 많을 거예요. 근데 많아요.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좋은 가정의 조건이라고 가족의 조건이라고 해서 글을 봤었는데 뭐 가족 구성원이라면 뭐 우리 엄마, 아빠, 뭐 동생, 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있잖아요. 근데 좋은 가정은 내 식구의 몫을 뭐 아빠 혼자서 다 떠안고 하거나 뭐 엄마 혼자서 다 떠안고 하거나 누가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소신껏 위치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각자의 그 자리에 맞게 언행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시어머니 관계, 뭐 시아버지 관계도 그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야 본인은 그것도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를 하고 네, 맞아요. 마음도 열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이네요. 남편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걸 결혼 전에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보시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많이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고부 갈등에 있어서 해결하는 뭐 꿀팁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네. 저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 저희도. 갈등으로도 이혼도 많이 하시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주제도 네. 또 생각나시는 거나 저희에게 바라시는 주제 있으면 남겨주세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여자 7회는 예.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